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둘 다 좀 아쉽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좀 천천히 보면 걱정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개별적인 뉴스부터 뭐 있나 요걸 좀 보면 카카오톡 또 먹통. 이번 달만 세 번째 난리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신뢰도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도 약간이나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긴 하죠. 하지만 뭐 이게 나쁜 건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짚어야 되냐면 금리 인하 확률, 미국에서 보여지는 거. 이게 유동성을 결정하다 보니까는 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 이게 주가,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요즘 어떤 내용이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라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페드 있죠. 여기에 주요 이제 은행장들이 하는 얘기가 저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는 숫자를 보고 대응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해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보이는 악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금 9월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이제 이렇게가 금리 인하의 확률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최근 70%가 넘었던 숫자가 61.8%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 빠진 만큼 증시도 그만큼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죠. 좀 천천히 보면 이것도 걱정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일단 9월 달 오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1월 달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여기는 74.4%를 기록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자 어떻다? 88.5%. 그럼 사실상 6월, 7월 달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물가가 잡히는 부분이랑 같이 시너지가 난다면 어느 순간 증시가 폭등하는 요 모습 보여주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AI가 이를 이끌었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종목들도 그때부터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가 네카오의 순간이겠구나 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그 상승을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 라는 요 시그널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채권부터 가격이 훅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금리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려면 채권을 매수해야 돼. 그럼 매수 많이 하면 가격 올라가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 강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특히나 단기물에서 10년까지 그러면 얘네 올라갈 때 얼마 안 남았구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한국의 원화랑 그리고 미국의 달러의 요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모습이 이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제자리로 있었을 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상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여기에까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겠구나 라는 것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딱 보면 일단 최근 외국인 수급이 네이버 쪽에서 들어오다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카카오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게 반전 나오면 그때부터 바닥 잡고 올라가기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어디 이거 가격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5.5인데 이게 향후 맥시멈 2.75에서 3.75 밴드 안까지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1년 반 정도, 그냥 매일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하할 때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우상향 맞춰서 보자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2019년. 이 당시에 2.5였던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에 인하를 진행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제일 크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빠졌냐? 코로나. 이때 터진 거예요, 이때. 그럼 지금은 이 구간만 예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괜찮은 거죠. 만약에 나는 이렇게 길어지는 게 싫다 하면은 첫 번째가 제일 세거든요. 요거 이제 먹고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성향의 차이다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은행 이자 넣어봤자 지금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한 4% 5% 하죠. 근데 이자 내고 뭐 하고 다시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 한 4% 남나요? 근데 얘는 1년 가져가서 금리나 그 맞추면 다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설마 이거보다 적게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 많이 끌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매력이 살아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기준은 뭐다? 일단은 9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11월, 12월 달 FOMC에 대한 금리 확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면요. 일단 현재 금리 인하의 확률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면 9월 다음 이 FOMC에서 확률이 굉장히 좋게 좋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은 외국인 우선으로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단타는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때까지만 버티고 먹고 나오고 그리고 난 중장기 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 끝날 때까지 버틴 다음에 금리 인하의 마무리가 보여진대 라는 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매도 타점을 좀 잡아갖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대장정에 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벌써 화요일이네요. 남은 시간 파이팅이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